오늘도 정형외과에서 주사 맞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혹시 어떤 주사를 맞으셨나요? 설명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잘 기억나지 않으시죠? 그런데요, 이게 정말 큰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주사와 약은 적당하게 제대로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이거나 과하게 쓰이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정형외과에서 흔히 맞는 주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경우에 고려해야 되는지, 주사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이유까지 아주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는 주사를 조합하여서 쓰는 조합 전략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치료의 차이를 만드는 치료 설계가 왜 필요한지 저의 10년 노하우를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내 상태에 맞는 주사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증상별로 보통 어떤 주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는지 먼저 알려드릴게요. 먼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증상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뻣뻣하고 움직이면 좀 풀리지만 처음에 움직일 때 유난히 쑤신다. 예를 들어 아침에 일어나 옷을 처음 갈아입으려 할 때 쑤시고 뻑뻑하다. 이건 관절석 윤활유가 마르고 관절면이 거칠어진 상태일 가능성이 커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연골 주사, 정확하게는 히알루론산 주사가 기름칠 역할을 해줘요. 눈소리가 삐걱삐걱 나서 눈틀에 기름을 발라주는 느낌이죠. 중요한 점은 이 주사는 관절의 연골 등에 재생을 시켜주는 주사가 아니고 부드럽게 움직이게 해주는 관리 주사라는 거예요. 관절이 심하게 닳지 않은 초중기 단계에서 효과가 좋고, 날기처럼 이미 거의 닳아있는 관절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죠. 보통 주 1회씩 3번에서 5번 정도 주사를 맞게 돼요. 맞은 날은 뜨거운 사우나나 격한 운동은 하루 이틀 쉬어주시면 좋아요. 연골 주사를 맞으면 연골이 다시 자라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기름칠, 윤활의 역할이지 재생의 역할을 하진 않아요. 기대치를 정확하게 잡으면 실망도 줄고 선택지가 선명해집니다. 반대로 걷다 보면 무릎이 휘청거리고 힘이 빠지는 느낌, 또는 오래 서 있으면 무릎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느낌, 어깨가 느슨하게 빠졌다 들어가는 느낌이 든다면 관절을 지탱해주는 인대가 헐거워진 불안정성 신호일 수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프롤로 주사를 고려해요. 프롤로는 설탕물과 거의 진배 없는 덱스트로잔 용액으로 관절과 인대를 안정화시키려는 치료예요. 즉 관절 안을 직접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관절을 보호하려 감싸고 있는 인대가 뼈에 붙는 지점을 중심으로 튼튼하게 만들어 보려는 거죠. 시술 후에 며칠간은 뻐근함이 흔하고 보통 3에서 6주 간격으로 경과를 보면서 필요한 지점을 다시 보강해요. 다만 관절 안쪽 문제가 통증의 주 원인이면 프롤로 치료만으로는 체감이 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먼저예요. 불안정성이 뚜렷할 때 선택하면 걷다가 꺾이는 느낌이 줄었다거나 어깨가 딱 잡힌 느낌이 든다고 하시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요, 갑자기 무릎이나 어깨가 아프고 밤에 욱신거리고 열감이 들고 계단이 아예 지옥 같을 때예요. 이건 관절 안쪽이 불이 난 듯한 염증이 폭발한 게 의심이 되는 상황이에요. 이럴 땐 스테로이드 주사가 소화기의 역할을 해요. 불길을 빨리 낮춰서 재활과 운동을 시작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는 디딤돌 역할을 하는 거죠. 하지만 소화기를 자주 난사하면 벽지가 젖고 벗겨지듯 스테로이드는 짧은 간격으로 너무 많이 반복하면 힘줄이 약해지거나 무릎, 어깨 등 관절의 연골에 오히려 불리한 역할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어요. 또 당뇨가 있으면 맞고 나서 이틀 정도 혈당이 출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한 관절당 1년에 3-4번 이내를 원칙으로 급성기에 한 번씩만 쓰고 빨리 끊는 식으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스테로이드는 최종 해결법이 아니라 관절 회복의 디딤돌 역할이기 때문에 염증의 불을 진화한 뒤에는 근력 운동과 생활 습관을 개선해서 관절을 근본적으로 회복시켜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어 재발을 막을 수 있어요. 네 번째로는 요즘 질문이 아주 많죠. DNA, PN 주사, 콘주란 주사, 그리고 PRP 주사예요. 이 주사제들은 몸이 스스로 고칠 때 쓰이는 재료들을 보충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쉬워요. PRP는 내 피에서 성장인자가 많은 부분만 골라서 관절 안에 넣어줘서 치료 신호를 보태주는 느낌이고, 콘주란과 같은 DNA 주사는 관절 속 환경을 살기좋게 정리해 통증을 낮추고 움직임을 편하게 도와주는 쪽에 가까워요. 여기서 꼭 아셔야 할 건 이 두 주사는 한 방에 관절을 회복시키는 치료가 아니라 영양제처럼 회복을 돕는 재료들이기 때문에 주사의 효과가 있더라도 서서히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PRP는 4에서 6주 간격으로 2-3번, 콘주란은 주 1회씩 3번에서 5번 등으로 한 사이클을 미리 계획해서 진행하고, 사이클이 온전히 끝난 이후에 평가를 하는 것이 좋아요. 한 번 맞았는데 아직 아파요 라는 말이 흔하게 나오는 치료인 거죠. 모든 사이클이 진행된 이후에 재평가가 가능한 치료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미 시작했으면 혹시 효과가 조금 실망스럽더라도 한 사이클을 완경을 짓고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치료예요. 실제로 연골 주사보다 PRP가 증상 개선에 유리했다는 연구가 여러 있지만 제조법, 농도, 시술법 차이로 결과가 들쭉날쭉한 면도 있어서 저는 과장 없이 좋고 유망한 치료지만 개인차가 크다라고 설명드려요. PN, 콘주란 주사도 무릎에서 통증 완화가 빠르다는 연구들이 있지만 장기적인 효과에 대해선 아직 조심스럽게 보는 편이 안전해요.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자연스럽게 궁금해지죠? 그럼 내 증상에는 도대체 어떤 주사를 맞아야 하죠? 자, 이 증상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아침에 뻣뻣하고 계단에 쑤시고 움직이거나 걷다 보면 관절의 윤활이 핵심일 때가 많아서 연골 주사 또는
또는 콘줄한 주사를 우선으로 고려해요. 간혹 PRP를 병행하기도 하죠. 걷다 보면 휘청거리고 무릎이 빠지는 느낌이 드신다면 인대성 불안정 가능성이 높아 프롤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요. 필요하면 관절 안쪽에는 콘주라이나 히알루론산 주사를 보태 관절의 안정뿐만 아니라 윤활까지 동시에 잡습니다. 세 번째로 밤에 갑자기 옥신거리고 갑자기 붓고 열감이 있다면 급성 염증 폭발기예요. 스테로이드 주사로 불부터 진정시키고 길이 열리면 운동, 보행, 체중 관리로 불씨를 관리하는 게 좋아요. 사실 이것보다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래서 주사 맞으면 언제 좋아져요? 몇 번까지 맞아야 돼요? 이런 질문들이거든요. 사실 정답은 사람마다 다르다 이게 맞지만 주사 후에 가장 통상적인 회복 경과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개개인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크다는 점 참고해서 봐주세요. 매 주사 후 2, 3일째는 오히려 더 아프게 느껴지다가 천천히 1, 2주에 걸쳐서 걷기가 좀 수월해졌다라는 체감이 시작되고 3, 4번 코스를 다 채우면 계단 내려갈 때 칼칼함이 줄었어요 라는 느낌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PRP 주사 같은 경우에 똑같이 2, 3일 정도 뻐근하시다가 주사한 지 2주에서 6주에 걸쳐서 서서히 좋아지는 패턴이 흔해요. 그래서 PRP는 처음에 2, 3주는 집중 관리 구간을 잡고 통증이 개선되지 않더라도 지켜보는 경우가 많고요. 4에서 6주 간격으로 두세 번 치료를 하게 돼요. 프롤로는 시술 부위가 며칠간은 좀 뻐근하고 이게 역시 3에서 6주 간격으로 불안정감이 줄어드는지를 체크하면서 진행하게 돼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조금 반대인데요. 스테로이드 주사는 보통 2일에서 3일 내에 불길이 꺼져가기 시작하는 걸 확인해야 돼요. 한마디로 통증이 그 안에 좀 가라앉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대신 과한 반복이나 남용이 되는지 항상 경계를 하면서 한 부위당 1년에 3, 4번 미만, 가능하면 2, 3개월 간격을 두는 것이 좋아요. 그리고 모든 주사는 공통으로 맞은 날 과격한 운동을 하시면 안 되고요. 미지근한 샤워까지는 가능하고 뜨거운 사우나나 찜질은 하루 이틀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아요. 고열이나 심하게 빨개지거나 관절이 뜨거워지거나 밤에 더 많이 악화된다면 바로 병원에 연락 주시는 것이 좋아요. 드물지만 주사 합병증으로 인해 생기는 감염은 빨리 처치할수록 더 좋거든요. 여기서 하나 더, 이건 사실 제 개인적인 노하우인데요. 영상 초반에 간단하게 언급드렸다시피 주사의 조합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참고로 조합 전략은 의료적으로 사용되는 명칭은 아니고 이해를 돕기 위해 사용한 단어예요. 의사의 실력의 차이는 앞서 말씀드린 여러 종류의 치료법을 어떻게 조합하고 또 얼마나 주사의 성분들을 안전한 범위 내에서 설계할 것인가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 한 부분의 문제보다 여러 가지 병이 섞여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치료의 설계가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아요. 만약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다면 주치의 선생님에게 한번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떤지 역제안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만약 무릎이 덜컹거리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 뻣뻣한 느낌까지 같이 드신다면 무릎 겉에 인대가 불안정하고 무릎 관절 안쪽에 윤활 문제까지 동시에 있는 경우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두 병 각각의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 일반적으로는 많이 맞으시는 연골주사를 단독으로 맞는 정도로 한마디로 윤활 문제만 해결해도 두 병이 모두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된 상태라면 연골주사 치료 단독만으로는 인대 불안정이 그대로 남아 주사 치료 효과가 오래가지 못하고 통증이 금방 재발하게 됩니다. 두 병 중에 치료하지 않아 해결되지 않은 인대 불안정이 오히려 윤활 문제까지 다시 재발하게 하는 거죠. 이런 경우엔 연골주사 치료와 프롤로 치료를 병행해주면 두 병이 모두 치료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상호작용으로 각 병의 재발 가능성도 낮춰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릎의 염증이 너무 심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도 금방 똑같이 돌아오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무릎 관절염이 너무 심해 스테로이드만으론 염증이 다스려지지 않는 경우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는 스테로이드를 과하게 맞거나 바로 인공관절 수술을 하자고 하시는 선생님들 많으신데요. 사실 수술이 그렇게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한데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아도 오래 가지 않는 분들은 수술까지 결정하기 전에 한 가지 방법으로 더 치료를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와 PRP 치료를 병행하는 것인데요. 이렇게까지 하면 수술까지 하셔야 할 분들도 주사만으로 통증 조절이 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같은 날 동시에 치료하진 않고 간격을 두고 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치료해드렸던 60대 초반 여성분의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 안쪽이 칼칼하고 걷다 보면 무릎이 휘청휘청거리고 밤에는 욱신거리는 복합형 통증이 있는 분이었어요. 엑스레이에서 중등도 관절염이 있었고 초음파에서 확인했을 때 내측인대 부착부가 파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관절 안에 연골주사와 생활 운동 코칭을 진행했습니다. 2주 후에는 통증이 원래 10점 만점에 7점에서 5점으로 많이 줄었지만 휘청거림은 남았죠. 2차로 내측인대의 프롤로 보강과 관절 안 연골주사를 각각 층을 달리해서 시행해줬어요. 그리고 6주 뒤에는 계단을 내려갈 때 칼칼함이 절반 이하, 불안정감도 많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특별히 묘하게 하기보다 진단을 정확히 하고 그에 맞는 치료 계획을 정확하게 설계했어요. 윤활 문제는 윤활로, 불안정은 안정화로 맞춤 조합의 순서와 간격을 조정한 거죠. 제가 지난 10년간 수만 건의 주사 치료를 하면서 조금이라도 효과를 높일 수 없을까 고민하고 학회도 다니며 여러 전문가들과 토론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느낀 건 이런 치료의 설계의 디테일이 회복의 속도와 재활 없는 유지력을 좌우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조합 전략 같은 것은 의사의 실력의 영역이고 현실적으로 더 중요한 것은 잘 치료하는 것보다 안전하게 치료하는 것입니다. 영상 초반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치료는 적당히 하면 약이지만 과하거나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주사 함부로 맞으면 안 돼요. 함부로 맞으면 왜 안 되느냐?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째, 중복, 과다 치료 때문입니다. 같은 자리의 주사를 짧은 간격으로 반복하거나 여러 주사를 겹쳐 맞으면 처음엔 시원하게 느껴져도 결국엔 힘줄이 약해지고 감염 위험이 올라가고 당뇨가 있으면 혈당도 출렁거려요.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반복하면 연골이 오히려 얇아져서 관절염이 오히려 악화된다는 연구도 있어요. 둘째로 정보의 단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병원끼리의 기록이 자동으로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어디에 무슨 주사를 몇 번 언제 맞았는지 본인 기록이 없으면 의사는 상황을 반쪽만 보고 결정하게 되죠. 그러면 중복 치료가 생길 수 있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타이밍을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안전하게 치료하기 위해 환자분들이 꼭 하셔야 할 일이 있어요. 딱 두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 번째, 주사 치료 기록을 따로 적어두세요. 주사의 이름, 성분, 맞은 부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관절의 안쪽이었는지 인대 쪽이었는지, 용량은 얼마나 맞았는지, 날짜 및 주사 치료는 총 몇 번 했었는지, 즉시 나타난 반응은 어땠는지, 1, 2주 후에 통증 점수가 변화가 있었는지, 기능의 변화는 어떠한지, 그 밖에 특이사항으로 발열이나 심한 붓기, 혈당의 변화가 있는지 등 기록해두면 좋습니다. 이 7가지만 챙겨도 다음 진료가 훨씬 정확해져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다 기록하기는 사실 어렵죠? 그렇다면 주사 성분과 어느 위치에 주사를 몇 번 맞았는지만 기억하고 오셔도 큰 위험은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진료 시에 어떤 성분의 주사인지는 꼭 물어봐야겠죠? 둘째로, 설명이 불충분하다면 병원을 바꾸는 게 좋습니다. 치료에 대한 설명을 듣기 어렵고 계획이 공유가 전혀 없다면 기록한 내용을 기반으로 다른 병원에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내 몸은 한 번 고장이 나면 회복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조급함보다 정확함이 더 중요해요. 병원 진료에서 자주 받게 되는 질문을 짧게만 정리해 드려볼게요. 가능하면 필수적이에요. 주사의 이름, 부위, 날짜, 횟수만 있어도 간격과 다음 선택이 완전 달라져요.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7가지 항목에 대한 기록이 있으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보통 두세 번 평가 주기로 보고 통증이나 기능이 나아지지 않으면 그 치료의 목표를 바꾸는 게 원칙이에요. 보통 두세 번까지 맞아보고 통증이나 기능이 나아지지 않으면 다른 치료를 바꾸는 게 원칙이 돼요. 테니스 엘보 득결병 병처럼 힘주의나 건막의 문제라면 PRP 국소주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단 주사 후 1, 2주 내에 집중 관리와 재활이 아주 중요합니다. 주사 맞은 지에 2, 3일 정도는 자극 증상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더 아프게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 PRP나 프롤로 주사는 좋아지기 직전에 오히려 더 뻐근해지는 증상이 더 흔해요. 이땐 보통 안내해 드리는 대로 냉찜질과 적절한 휴식으로 힘든 시기만 지나갈 수 있게 두시면 됩니다. 하지만 열이 나거나 뜨거워지거나 빨개지면 다른 문제일 수 있어요. 이런 문제가 있다면 주사한 병원에 즉시 연락하시는 것이 좋아요. 드물지만 주사로 인한 감염 가능성이 있을 수 있고 감염은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의 결과가 좋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정형외과 주사는 잘 쓰면 약이 되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주사의 종류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주사를 언제 몇 번이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맞았는지 잘 알고 기록해 두는 일입니다. 이게 바로 내 치료를 내 몸에 딱 맞게 만드는 첫걸음이에요.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록하고 묻고 평가하기 이 3개만 지켜도 불필요한 반복과 부작용은 충분히 피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면서 느낍니다. 기록을 남기고 치료의 흐름을 이해하는 분들은 회복 속도가 그 결과가 분명히 다릅니다. 단순한 습관의 차이지만 그게 결국 치료의 길이를 바꾸고 재발을 막는 힘이 됩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내 경우엔 어떨까?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셨다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세요. 주사 치료를 받으시면서 생긴 개인적인 궁금증이나 기록과 관리 과정에서 생긴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직접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오픈 채팅방을 언제까지 운영할 수 있을지도 저도 확답 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도움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척추와 관절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